반갑습니다. 수원 제12강 등차 수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어떤 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막 일반항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한문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수열 중에서 같을 등자의 차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 다음에 5가 나오고 5 다음에 7이 나오고 7 다음에 9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 다음에 5가 나오니까 차이는 2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7이 나오고 9가 나오고 하니까 차이가 계속 2가 나게 되잖아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쓰는 법 그리고 일반항 이런 것들이 뭔지 다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등차 수열은 뭐냐면 차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3, 여기는 3, 5, 7, 9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의 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은 첫 번째 항, 5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이걸 쓰는 방법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A1을 초항 혹은 첫 번째 항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3에서 5로 넘어갈 때 우리가 2씩 올라가잖아요. 이 2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A1과 A2 얼마가 올라가는지, A2와 A3 얼마가 올라가는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차는 얼마겠어요? 2겠죠. 그래서 여기선 공차를 D라고 표현하고 D는 2다라고 쓰면은 2씩 올라가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공차는 2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 초항과 공차가 뭔지를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일반항을 만들 차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에서 A1 같은 경우에는 그냥 A1 이거 보통 A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2는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2는 두 번째 항이죠. 근데 그거는 처음 항의 공차를 하나 더한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A3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개 더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때 분명히 N번째 항을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그 N번째 항은 뭐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A에다가 자, 두 번째 항은 한 개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두 개 더했죠. 그럼 N번째 항은 N 빼기 한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플러스 N-1의 D라고 쓰는데 이게 N번째 항 정도라고 읽고 일반항이라고 보통 읽습니다. 일반항이라고 보통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만드는 공식이 뭐냐면 A에는 A에다가 N 더하기 N 빼기 1에 D를 곱한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일반항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말이 있거든요. 등차 중항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세 수 A와 X와 그 다음에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A 더하기 B는 X를 2배 한 값과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중항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보시면 얘가 만약에 X다 라고 하면 공차가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 빼기 D가 되고 얘는 X 더하기 D가 되겠죠. D를 한 개 뺐고 한 개 더했어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한 게 분명히 가운데 있는 X의 2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등차 중항은 항상 성립을 하겠죠. 저건 언제 쓰냐 하면 만약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요 양옆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 거의 2배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2-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차 수열이 있는데 0.85, 0.91, 0.97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A1 초항은 얼마겠다? 0.85겠다. 그 다음에 공차 D는 얼마겠다 하고 물어보면 0.85에서 0.91이 되려면 0.6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0.06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항 A에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냐? A1에다가 더하기 N-1의 D였거든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나 하고 한번 써보면 0.85에다가
플러스 0.06에 n-1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일반항인데 여기서 궁금한 건 2.05가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했으니까 얘는 2.05라고 쓰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써볼게요. 0.85 플러스 0.06 n-1이 2.05가 되네요. 그죠? 그럼 0.85 저쪽으로 이항하면 0.06에다가 n-1이 2.05에서 0.85 빼면 1.20이 되거든요. 그러면 0.06에다가 우리가 20을 곱하면 1.20이니까 n-1이 20이 되겠고 n은 19가 됨을 알 수가 있죠. 21이겠죠. 19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얘는 21번째 항이다 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제5항이 로그 2의 243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A1은 얼마다? 로그 2의 3이다. 그 다음에 A5는 하고 줬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죠. 이게 지금 누구냐면 로그 2의 243입니다. 저게 근데 뭐예요? 저게 5 로그 2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5 로그 2의 3이 4D 더하기 로그 2의 3이니까 4D는 4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D는 누구다? D는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자, 2번 풀었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공차가 0.3이고 제 10항이 4.7이죠. 첫째 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10은 하고 써볼 수 있는데 A10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9개 더한 게 되잖아요. 9D가 이렇게 더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한번 써보면 A10이 지금 4.7인데 이게 A1에다가 공차가 0.3이죠. 9 곱하기 0.3은 얼마예요? 2.7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1은 얼마다? 4.7 빼기 2.7이니까 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째 항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n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아, 그러니까 4번은 뭐냐면 우리의 an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1은 1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3이죠. 요게 첫째 항이겠네요. 자, A2부터 한번 써볼게요. A2는 여기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고 A3는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지금 갈수록 마이너스 4인 게 보이시겠죠. 이게 지금 뭐다? 이게 지금 공차예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AN이 항상 무슨 형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형 형태를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1차식 형태가 되어 있고 이 1차식 형태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정리를 좀 합시다.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1차식에서 n의 개수 그러니까 n 앞에 붙은 숫자 있죠. n 앞에 마이너스 4 붙었잖아요.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요만큼씩 딱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공차가 됩니다. 네. 요 사실을 조금 알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분명히 풀리실 거예요.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11이 13이고 A23이 49거든요. 자,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A20이라고 한번 써보고 그리고 여기서 빼기 A14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A20은 누구냐면 A20은 초항 A에다가 19D를 더한 거죠. 그리고 A14는 초항 A에다가 13D를 더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끼리 소거가 되고 19D 빼기 13D니까 6D가 되거든요. 근데 이 6D를 이렇게 자꾸 A 더하기 몇 D, A 더하기 몇 D라고 계산하면 상당히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20번째에서 14번째를 뺐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6개 생기는 바로 6D. 여기 20에서 14를 빼서 6이라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20번째에서 14번째 빼면 바로 6D.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나중에 계산할 때랑 이럴 때 훨씬 좀 쉽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A11이랑 A23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23에서 A11을 바로 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둘을 빼면 일단 얼마가 나오나 보시면 49 빼기 13이니까 36이 나오는데, 그게 23에서 11 뺀 게 12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12D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빨리 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D는 3인 게 바로 나오죠. 자, D가 3인 게 나왔어요. 그럼 D가 3인 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A1하고 A50하고 AN하고 한번 다 구해볼게요. 일단 A11은 뭐냐면 A1에다가 10D를 더한 건데, 우리 D가 지금 3이다 보니까 이게 30이에요. 그럼 A11은 13이니까 A1은 13 빼기 30 해서 A1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부터 찾냐면 AN부터 찾읍시다. AN은 뭐가 됩니까? AN은 초항 A1에다가 플러스 n-1의 d, 요게 이제 일반항이었죠. 공식을 자꾸 써드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식을 또 안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AN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7에 더하기 공차가 아까 얼마였죠? 공차가 3이었나요? 그래서 n 빼기 1에 3 곱한 이렇게 되겠죠. 뭐 쓰고 싶으신 분들은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이라고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게 뭐가 되냐면 AN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A50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A50은 이제 여기 5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355에 150 빼기 20이 되니까 답은 13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2번 A5 더하기 A8이 32, A10 더하기 A12가 50일 때 AK는 43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하여라 이래놨거든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A5 더하기 A8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A 더하기 4D죠. A5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A8은 A 더하기 7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 2A 더하기 11D가 됩니다. 이게 지금 30이에요.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12도 바로 가볼게요. 얘는 A 더하기 9D, 얘는 A 더하기 11D, 얘는 2A 더하기 20D가 되겠고, 얘가 지금 50이네요. 가감법으로 아래에서 위를 바로 빼버리면 9D가 18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D는 2임을 얻어내실 수가 있네요. 그럼 D가 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2A 더하기 22가 30이니까 2A는 10이겠네요. 그죠? 그럼 A는 5가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AN을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AN은 5 더하기, 그 다음에 2 괄호 열고 N 빼기 1이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 2N 더하기 3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A는 2N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K가 43이에요. 그럼 여기서 AK는 집어넣으시면 되죠? 2K 더하기 3이겠고, 이게 지금 43이 나오고 있죠? 그럼 2K는 40일 테니까 K는 20이 나오겠네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는데 12-12-3번 이제 보기 전에 개념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등차 중앙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 등차 중앙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 항이 연달아 있는데 이 가의 거 두 개를 더하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가운데에 있는 놈이 2배예요. 이 A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등차 중앙이죠. 그럼 이 등차 중앙을 성립시키는 건 등차 수열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예를 들어서 더하기 2를 한 거다 라고 하면 A2는 A1에서 2 더한 거, A3은 A2에서 2 더한 거, A4는 A3에서 2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2씩 더해가야 되는 수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인 요꼬라이나 아래 식인 요꼬를 만났을 때는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 거 A1이 2죠. 그리고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3을 더하고 있죠. 이거는 공차가 3이고 초항이 2인 수열이겠네요. 자, 두 번째는 B1은 32, B2는 30. 자, 이렇게 두 개를 주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에 두 배를 한 게 양가 쪽에 있는 거의 합이다. 이건 등차 중항에 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AN과 BN은 모두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에서 A1은 2라고 했으니 요거 일전 우리가 알아냈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이겠죠. 이거는 공차가 3이겠죠. 그럼 1반항과 10항을 구해야 되니까 1반항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AN은 2에다가 더하기 3에 N-1 그럼 얘는 3N에 빼기 1 정도 주면 딱 맞겠죠. 자, 요게 1반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10항이니까 A10 정도 넣고 구하면 되겠죠. 자, 넣으시면 30 빼기 1 얼마죠? 29가 나오겠네요. 이게 10번째 항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BN의 일반항과 15항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초항은 32잖아요. 그래서 B1은 32 그리고 여기서의 공차는 32에서 35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공식을 써보면 BN은 32 마이너스 2에 N-1 정도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4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게 B15죠. 그죠? 그럼 B15는 1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에 더하기 34니까 답은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번입니다. AN은 몇 항에서 100보다 커지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몇 항에서 100보다 커지는지 보려면 이 일반항 3N 빼기 1이 100보다 커진다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3N은 뭐보다 큰가요? 3N은 100일보다 크겠죠? 그럼 N은 3분의 100일보다 큰 건데 이 3분의 100일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이게 33점 얼마 이렇거든요. 그럼 N은 얼마가 돼야 100보다 커지냐면 제 34항은 되어야 100보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A의 K와 B의 K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K 넣고 여기 K 넣고 똑같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K-1과 여기 K 넣으시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34가 같으므로 여기 이게 넘어오면 5K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5가 되겠고 그럼 K는 얼마다? K는 7에서 두 항이 같아짐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어렵지가 않죠. 여기까지. 자, 1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xy가 등차를 이루고 마이너스 1x제곱 y제곱도 등차를 이룬다. 이래놨거든요. 그럼 이건 등차 중항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였죠? 가운데 있는 거의 두 배가 양 끝의 합이다. 아, 그러니까 x, 2x가 1 더하기 y다가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양 가에 있는 거의 합이겠죠. 그게 x제곱, 여기 두 배. 그러면 2x제곱이 뭐랑 같겠다? y제곱 빼기 1과 같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연립을 나름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x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여기 2번인데 x가 2분의 y 더하기 1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괄호 열고 2분의 y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뭐랑 같다? y제곱 빼기 1과 같다.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빠져나오는데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뭐 나름대로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y제곱 빼기 1과 같다. 그러면 이거 풀면서 양쪽을 이제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배 하면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2. 그 다음에 얘는 두 배를 했죠. 2y제곱 빼기 2다.
그러면 남은 건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y제곱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빼기 2y 이쪽으로 넘긴 건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 3이랑 1이랑 주고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y는 얼마가 되죠? y는 마이너스 1 또는 y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x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x는 얼마가 나오죠? x는 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3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2분의 4가 되니까 x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해집합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고 2항과 3항의 곱이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이렇게 다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라 그랬으니까 뭐 잡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냐 하면 꼭 첫 번째를 A라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보통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부터 한번 써보고 갈게요. 자, 보통 써보고 가면 만약에 세 항의 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통 잡을 때 처음을 A로 안 하고 중간 걸 A로 합니다. 그러면 A 빼기 D 하나 주고 A 더하기 D를 하나 주면 이점이 뭐냐면 이거 세 개를 더했을 때 3A가 나와서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항의 합이 있잖아요. 만약에 네 항의 합도 이것도 어떻게 보통 잡아주냐면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이제 공차가 2D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공차가 2D라고 생각하고 A 빼기 3D, A 더하기 3D로 잡아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잡아서 4개를 다 더한 게 얼마예요 지금? 4개를 다 더한 게 분명히 4A라고 굉장히 쉽게 나오죠. D는 소거가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딱 2D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2번도 이제 풀 때 이런 식으로 4항의 합 A 빼기 3D, A 빼기 D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4개 A 빼기 3D 자, 플러스 A 빼기 D 플러스 A 더하기 D 플러스 A 더하기 3D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4A예요. 근데 이게 지금 40이래요. 그럼 A는 얼마겠다? A는 10이겠다 하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개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10 빼기 3D 10 빼기 D 10 더하기 D 그 다음에 10 더하기 3D가 되는데 여기에서 2항과 3항의 곱이 2항과 3항 이거 두 개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됩니까? 100 빼기 D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자, 얘와 얘를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00 빼기 9D 제곱이 되죠. 근데 8이 더 크대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8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면 100끼리 날라가고 9D 제곱 절로 보내면 8D 제곱이 8이 되니까 D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그럼 상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D가 1일 때. 그럼 D가 1이라고 하면 내 수열 한번 적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10 빼기 3이니까 7. 그 다음은 10 빼기 1이니까 9, 11, 13 순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만약에 D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얘가 13이 되면서 반대로 적히는 13, 11, 9, 7이 적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요렇게 4개 아니면 요렇게 4개 이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교과과정 외의 내용이긴 합니다. 뭐냐면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수열. 그러면 뭔지만 알아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조화수열이 뭐냐 하면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1, A2 이런 걸 봐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쭉 썼을 때 이게 지금 등차를 이루고 있으니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D,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D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D. 이런 식으로 이제 적힌 게 조화 수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한번 가볼게요. 막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조화 수열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잖아요. AN과 A10을 구하여라 이래놨으니까 조화 수열이란 말 들으면 일단 역수를 걸어버릴게요. 그럼 요거 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인데 그럼 이거는 12분의 1로 통분을 해서 10분의 2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은 12분의 3이겠고 그 다음은 12분의 4겠죠. 각각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갈 때의 수열은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12분의 n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뒤집은 게 일반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an은 뭐가 되느냐면 n분의 10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n분의 12가 일반항이고 그 다음에 a10은 얼마겠다? 이건 여기 10을 넣으면 되니까 10분의 12, 즉 5분의 6이 답이겠네요. 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네, 조화수열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뭔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2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수열이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a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게 있죠. 이거 세 변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냐면 an분의 1이 되죠.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요 놈은 an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은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2분의 1 이거의 합이 0이 되죠. 그럼 얘를 이항하면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이 an 플러스 1분의 2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역수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다? 아, 이건 조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화 수열이면 나름대로 AN과 A10 구해보는데 1항이 24, 2항이 10이죠. 그럼 여기서 24분의 1. 그 다음 12분의 1인데 그거 24분의 2겠죠. 그 다음은 24분의 3일 거고. 이렇게 쭉 가서 n번째 항은 24분의 n이 될 테니까 여기서 an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다? 얘의 역수인 n분의 24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a10은 얼마겠다? a10은 10을 넣으니까 10분의 24가 될 거고 이거는 5분의 12라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식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등차 수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 혹은 어느 부분만 더했을 때 나오는 그 합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되게 힘들진 않거든요. 자, 되게 힘들진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A1이 있다고 치고 A2가 있다고 치고 A3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해가지고 AN까지 더한 걸 줄 건데 이걸 SN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1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걸 SN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A1이 뭐냐면 A죠. 얘는 A 더하기 D고 얘는 A 더하기 2D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AN은 뭐냐면 이거는 A 더하기 N-1의 D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를 한 번 더 쓸 건데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AN 더하기 얘는 뭐가 되죠? 얘는 A의 얘 전항이니까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A1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렇게 다 더한 것도 SN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얘랑 얘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얘랑 얘를 한번 더 하면 A 더하기 N 빼기 1의 D가 나오죠. 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더하면 2A 더하기 N 빼기 1의 D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얘랑 얘를 더하면 A 더하기 D에 얘는 A의 N 빼기 2D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이 나와요. 얘도 똑같이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뭐가 되냐면 ES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N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전부 다 더한 걸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놈이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1부터 n까지 n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SN은 n에다가 괄호를 열고 2a 더하기 n-1의 d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눈 것만큼이 되겠죠. 이게 SN이 나오겠죠. 그래서 SN의 공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초항과 공차를 알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초항 플러스 공차를 알 때. 자, 근데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10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더하는 방법이 1하고 10 두 개만 딱 더하면 11이 나오고 그게 5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2분의 n 주고, 그리고 제일 처음 항과 맨 마지막 항 10이죠. 이걸 이제 뭐 더하기 an 정도. 요렇게 이제 쓰셔도 괜찮거든요. 네, 요것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초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 이걸 이렇게 외우기가 상당히 조금 복잡하거든요. 물론 외우긴 해야 돼요. 외우긴 한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형태를 약간 변형한 형태인데, 변형하고 얘도 몇 개 들어드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식의 구조가 여기 있는 n과 뒤에 있는 n 때문에 n에 관한 2차식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n으로 묶였기 때문에 상수항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SN은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뭐냐면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상수항 없이요. 그죠? 상수항 안 나오는 2차식이겠죠. 근데 여기서 P 역할이 뭐냐? P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N 제곱의 개수가 분명히 D잖아요. 근데 밑에 2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차의 절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Q는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A1과 S1이 똑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상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초항 A1이 3이에요. 그리고 공차 D가 4였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SN을 구하라 라는 질문에는 일단 공차가 4니까 2n 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QN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S1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S3이 A1, A2, A3까지 합이거든요. 그럼 S1은 그냥 A1과 같은 숫자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S1과 A1이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으면 2 더하기 Q가 되는데 A1은 3이 되잖아요. 그럼 Q는 얼마겠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2n 제곱 더하기 n이라고 이걸 쉽게 만드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A1이 7이었고 공차 D가 마이너스 6이었다. 그럼 여기서 SN은 마이너스 3n 제곱에 플러스 QN인데 S1과 A1이 똑같아야 하므로 S1은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Q겠고 A1은 7이니까 Q는 10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10n이다 정도로 만들고 출발하셔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공식이 좀 많아졌거든요, 사실은. 자, 요 공식이 사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공식인데 원래 형태는 이거였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2분의 처음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서 이제 항개수 이렇게 곱하는 것도 많이 쓰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경우에 어떤 공식을 쓰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6번입니다. 12-6번인데 4와 34 사이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끼워 넣어놨어요. n개를 끼워 넣었거든요. 이 경우에 공차가 2일 때 n 값을 구하여라 이래 놨거든요. 그럼 공차가 2일 때는
n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4고 34가 있는데 이렇게 끼워놨거든요.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 자, 원래는 이렇게 안 풀긴 하는데, 원래 이런 건 없어요. x1은 있는데 x0은 없어요. 근데 그냥 x0을 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x에 n 더하기 1, 이 n 다음항이니까 n 더하기 1을 줬거든요. 얘가 34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A20에서 A13을 빼면 7기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x의 n 플러스 1항에서 x의 0항을 뺀 게 n 더하기 1개만큼의 공차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4고 얘는 4니까 32 n 더하기 1에 자 여기 d가 있죠. d가 얼마였죠? 2였죠. 2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n 더하기 1은 얼마가 나오겠고 15가 나오겠고 n은 14, 1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두 번째는 n이 얼마일 때? 29일 때 공차와 s를 구하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n이 29라는 거는 수열을 다시 한번 써보면 4,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x2, x3 쭉 가서 x에 29, 그리고 그 다음이 34 이렇게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차, 자, 첫 번째는 공차를 구해야 되겠죠. 자, 공차 구하는데 아까처럼 x0을 4라고 생각하고 xn 플러스 1을 네, 지금 근데 xn 플러스 1이 x30이죠. 그게 34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30에서 x0을 뺄게요. 이게 지금 34에서 4 빼기니까 30이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그 30이 뭐냐 하면 곧 네, 30에서 0 뺐으니까 30d입니다. 그럼 이때 공차는 얼마겠다? 이때 공차는 1이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n이 29일 때 주어진 수의 총합, 즉 s를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싹 다 더한 걸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제일 쉬운 게 처음 거랑 마지막 걸 더합니다. 4 더하기 34.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더해요. 자, 곱합니다. 그럼 4에서 34까지 이게 얘는 0이었고 얘는 30번째였잖아요. 총 31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뭘로 나눈다? 이걸 2로 나눕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계산이야 하시면 되겠죠. 31 곱하기 여기 38이니까 19가 되나요? 네, 요거 두 개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1하고 19하고 곱하면 1구는 9, 3구 27, 31 얼마죠 이게? 589인가요? 네, 답은 589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주어진 수의 총합이 209일 때 n값과 공차를 구하라 이래놨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네, 일단은 총합이 209임을 이용해서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4, 그 다음 x1, x2, 쭉 xn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34. 그러면 제일 처음 거와 제일 마지막 거를 더할게요. 그럼 제일 처음 거 제일 마지막 거 더하면 4 더하기 34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지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딱 n개고 거기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총합이 나오는데 그게 209인가 봐요.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4랑 34 더한 게 3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에 n 더하기 2를 곱한 게 209예요. 그럼 여기서 n 더하기 2가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n은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또 공차 구해야 되겠죠. 자, 공차 구해야 되는데 n이 9면 여기서 4 역할을 하는 x0 얘가 x9니까 얘가 x10이거든요. 그러면 x10에서 다시 x0을 뺀 게 30이 되고 이게 10d가 되니까 여기서의 공차는 얼마다?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 사이에 수열을 끼워 놓고 이게 뭐 공차가 얼마인지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가 그런 수는 없지만 x0이라고 치시고 얘는 얘의 다음 항인 뭐 xn 플러스 1항 정도로 치시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00이고
20판까지 합이 400일 때 30판까지 합을 구하여라 이래 놨거든요. 자, 이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10까지가 있겠죠. 이거의 합이 얼마다? 이거의 합이 100이에요. 그리고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쭉 가서 A20까지 합이 얼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A1부터 20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합이 400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얘 100 떼주고 300이 맞겠죠. 자, 그러면 A21 더하기 A22 A23 이래가지고 A30까지 합이 얼만데 하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요까지 내려온 게 딱 공차가 10개예요. 여기도 공차가 10개, 10개,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에서는 총 100개의 공차가 더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서 10개, 10개, 10개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100개, 10개의 공차, 여기서도 10개, 10개, 10개. 즉 여기서도 100개의 공차가 내려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00개의 공차만큼이 200이니까 여기는 500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부터 30까지의 합, 즉 S30이라는 건 요 세 개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90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SN을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PN 제곱에 플러스 QN이라고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S10이 아까 100이라 그랬죠. 그럼 S10은 100P 더하기 10Q입니다. 이게 100이에요. 그 다음에 S20은 400P 더하기 20Q인데 이게 지금 200입니다. 그죠? 아니죠. 400이죠. 자, 이걸 가지고 연립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P는 1이 나오고 Q는 0이 나와서 SN은 그냥 N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S 얼마를 물어봤으니 30을 물어봤으니 900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의 3배가 n 플러스 항부터 2n항까지의 합과 같을 때 공차를 구하여라 이래 놨거든요. 자, 첫째 항이 3이에요. 그럼 A1은 3이란 소리겠죠? 이것도 SN을 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자,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SN의 3배죠. 그럼 SN의 3배가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과 같다는 게 이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S2n이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죠? 자, AN 지나가겠죠.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쭉 지나가서 A2n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S2n이에요. 그러면 S의 N 플러스 1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다시 S의 N만 쓰시면 됩니다. N 플러스 1을 왜 썼죠? 2n이었고 N은 뭐냐라고 보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만 이렇게 썼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제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라는 게 이것만큼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2n에서 SN을 뺀 것만큼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이항해보면 4SN이 S2n과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SN을 PN제곱 더하기 QN으로 놓고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4배를 했죠? 그러면 4PN제곱 더하기 4QN이 되겠는데, 오른쪽은 2n을 대입했죠? 4P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QN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4PN제곱과 4PN제곱은 날아갈 거고 4QN과 2QN이 똑같으니까 Q는 얼마겠다? Q는 제로겠다 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SN은 뭐가 되는지, SN은 PN제곱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A1이 3이라 그랬으니 S1도 3이 되겠죠. 그럼 S1은 3이니까 P는 3일 테고 이거는 3n제곱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차를 구하여라가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P 역할을 했던 3이 이게 뭐죠? 이게 공차의 절반이에요. 즉 우리의 공차는 얼마다? 6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8번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이 15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이래요. 자, A는 이거 바로 구해야 되나요?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A는 15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니까 이건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3D. 근데 요걸 다 더하시면 뭐가 나오죠? 4A 더하기 6D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다? 48이다. 근데 A가 지금 15니까 4A는 60이거든요. 60 더하기 6D가 48이니 그러면 6D는 마이너스 10이겠고 D는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초항 공차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항을 구하여라. 1번 항 어떻게 구하죠? 초항, 그 다음에 플러스 n-1에 이제 D인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렇게 쓸게요. 일단 그럼 계산을 하면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15 플러스 17이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가 언젠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싹 넘기면 17보다 2N이 커야 되겠고 그러면 8.5보다 N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9항부터 음수가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이 수열을 좀 살펴보시면 첫째 항은 15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되죠? 2씩 작아집니다. 13이 되고 11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9항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9항에 와서는 여기 9를 대입하니까 자, 8항까지만 해볼게요. 8항에서는 여기가 이제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7이니까 1까지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9항 마이너스 1. 자, 이게 8항. 이게 9항.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A7까지 더하고 A8까지 더했을 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양수니까. 근데 A9를 더한 순간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물어보는 이 문제는 양수항까지의 항상 양수항을 더하면 올라가고 음수항을 더하면 내려가니까 양수항이 딱 될 때까지만 더하면 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겠다? 그냥 제 8항까지 더해서 최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이죠. 4번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되는 건데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등차 수열 그 SN 만드는 방법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SN은 아까 PN제곱 더하기 QN이었죠. 근데 지금 공차가 얼마였죠? 공차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QN인데 나름대로 S1이 얼마니까? 15가 되니까 Q는 16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SN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 얼마가 되는 순간? 63이 되는 순간이고 N제곱 마이너스 16N 마이너스 플러스 63이네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네요. 자, 그러면 요게 7이랑 9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N은 7 혹은 9 즉 제 7항 혹은 9항에서 합이 63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AB가 15인 삼각형 ABC 여기가 지금 15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CA를 30등분을 했대요. 여기가 지금 30등분이 딱딱 된 거예요. 30등분이 됐대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까지를 구하여라 이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까지 다 더한 게 얼마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삼각형에 이런 걸 조금 더 그려서 이 평행사 변형을 딱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은 부분을 이렇게 덮어요. 덮어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게 요 P1, Q1 길이가 요만큼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1, Q1 길이와 P29, Q29 길이의 합이 15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와 얘의 합도 15 이렇게 가면은 좀 쉽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뭐. 얘를 처음 한 A1, 얘를 A2, 얘를 A29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A1하고 누구하고 더해서 A29하고 더해서 총 몇 개 주이라면 29개고 이걸 우리가 뭘로 나눈다? 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쉽겠죠. 근데 A1 더하기 A29가 얼마니까? 이게 25가 되니까 나름대로 15가 되니까 29 곱하기 15 나누기 2 정도 하시면 답이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네. 계산 좀 복잡하네요. 그래도 할까요? 29, 15 95, 45 2, 10 2, 9 그럼 얘는 2분의 435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 네. 요게 좀 중요해요. 수열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우리가 AN을 주고 SN을 구해라 하는 건 이제 좀 할만하단 말이죠. AN을 주고 SN을 구해라 하는 건 좀 할만하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SN을 주고 AN을 구해라.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SN이 뭐냐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와서 더하기 AN-1 마지막에 AN까지의 합이고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와서 AN-1까지예요. 그죠? 여기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은 SN 빼기 SN 빼기 1을 하면 이게 AN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S1과 A1이 같은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아마 안 나오는 경우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니까 이걸로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N은 SN 빼기 S의 n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구해보면 n제곱 플러스 2n에서 빼기 괄호 열고 n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n 빼기 1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보면 n제곱 플러스 2n에서 빼기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더하기 2n 그 다음 빼기 2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제곱 n제곱 이렇게 날아갈 거고 2n인데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그냥 2n이겠고 상수 볼게요. 상수는 이쪽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N은 2n 더하기 1입니다. 근데 A1으로 따지면 이건 이제 3이 되죠. 근데 여기는 S1이 지금 얼마냐면 그대로 3이에요. 그러면 A1과 S1이 같으니까 맞게 구하신 거고 우리는 AN을 그냥 2n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AN이 여전히 뭐겠다? SN 빼기 SN 빼기 1이겠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에서 빼기 n-1의 제곱 더하기 2의 n-1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3, 여기서 3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끼리 계산을 한번 보세요. 이거 빼기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얘와 계산식이 동일합니다.
그럼 끝까지 나온 답도 동일할 테니까 2n 더하기 1이 나오거든요. 아니 분명히 SN이 다르게 생겼는데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A1을 따져보니까 얼마다? A1 3이죠 분명히. 근데 S1을 따져보니까 얼마냐면 6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A1을 믿는 게 아니고 S1을 믿습니다. 왜? 준식이 S1이잖아요. SN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얻은 식 SN을 따라가서 6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수열이냐 하면 처음엔 6이 맞잖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얘를 따라가요. 그럼 2를 넣으면 5, 3을 넣으면 7, 4를 넣으면 9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A1만 다르고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등차를 이루는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줬을 때는 답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A1은 1입니다. A1은 6입니다. 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A, N, 얘는 2N 플러스 1인데 이건 N이 2부터 해당되니까 2, 3, 4 이런 애들에는 2N 플러스 1이다 하고 따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얘는 A1과 S1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얘는 그게 다르죠. 다르면 이런 식으로 첫째 항만 누굴 따라가게끔 SN을 따라가게끔 써주시고 둘째 항부터는 얘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등차 수열, 수열의 첫 번째였죠. 등차 수열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